자, 지금부터는 이제 근육계, 근계, 머스큘러 시스템. 자, 먼저 근육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그러니까 한쪽 뼈에 붙고 근육의 다른 쪽 끝은 이제 다른 쪽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같은 뼈에 붙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뼈와 뼈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든가 넓힌다든가 하는 함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죠. 인체 운동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끝에서 이제 다른 쪽 끝까지 근육이 쭉 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 한쪽 끝에서 이제 움직임이 적은 쪽이 있는데 혹은 인체 중심에 가까운 쪽. 인체 중심에 가까우면은 이제 움직임이 적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움직임이 적은 쪽을 우리가 기시라 그럽니다. 흔히 오리진, 영어로는 이제 우리말로는 기시라고 하고, 기시에서부터 먼 쪽으로 기시 다음에 이제 근두, 근복, 근미 이렇게 하고 이제 정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중심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쪽이 이제 기시가 되고, 어, 이제 근두, 근복, 근미, 다음에 다른 쪽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근두와 근미는 이제 흰색 교원 섬유, 콜라지너스 파이버 다발인 건에 이행한 후 골에 부착한다. 그죠? 그래서 근육 섬유, 이제 근육을 이루고 있는 이 많은 섬유들이 나중에는 근두위까지 와서는 이제 그 텐돈이라는 걸로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 어, 뼈에 부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 이제 어떤 이런 그 굽히는 이제 팔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특정한 움직임으로 움직임을 발휘하는 주요한 근육, 주요한 힘이 되는 근육을 우리가 주동근이라고 그럽니다. 흔히 에고니스트 머슬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제 이런 굽히는 동작과 반대 방향, 이제 펴는 쪽에 작용을 하는 이제 근육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이제 팔이 이렇게 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굽히는 동작에서 지금 그 이제 그 굽히는 동작의 주요 힘이 되는 근육을 우리가 주동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반대 주동근과 반대 작용을 하는 근육을 이제 엔테고니스트 어, 머슬 기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동근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주동근과 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 같은 그 지금 굽힘 동작이 나오는 만약에 근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협력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동근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근육을 협력근, 시너지스트 머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 근육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어, 이제 굴근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신근, 펴는 근육이 있겠죠. 우리가 굽히면은,
펴는 동작이 있겠죠. 그래서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때 펴는 거와 관련된 그런 근육을 우리가 구부리는 것을 우리가 굴근이라 그러고 펴는 거와 관련된 근육을 이제 신근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lexor 혹은 신근은 extensor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근육 중에서는 이 채지, 사지, 팔, 다리를 정중선으로 가깝게 하는 근육이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내전근, 어닥터 머슬이라고 합니다. 어닥터 혹은 어닥터 머슬. 자, 그리고 멀게 하는 근육을 우리가 어브덕터 혹은 외전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하는 것을 내전근, 바깥쪽으로 체지를 정중선에서 멀게 하는 그런 움직이는 근육을 외전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지의 그 팔다리의 장축을 축으로 회전시키는 근육과 관련된 근육을 우리가 회전근, 로테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뭔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근육, 이것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근육을 어렉터 혹은 거상근, 끌어내리는 근육을 디프레서, 하재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에 뭔가 닫거나 열 때 닫아주는 것을 우리가 관략근, 스핑터라고 그러고, 다음에 열어주는 머슬을 산대근, 다일레이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이쪽 팔에서 이제 어떤 머슬이 이렇게 있죠. 머슬이 이렇게 있는데 이 머슬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그 머슬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머슬 파이버, 근섬유라고 그럽니다. 이 이 파이버는 이 셀하고도 같습니다. 셀.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 하나는 이제 셀이 되는 거죠. 세포. 자, 그런데 이제 이 머슬 파이버가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다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섬유 다발이라고 그러는데 머슬 파시큘러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머슬 세포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서 이것이 이제 어떤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이런 막으로 근육, 근, 머슬 셀이 여러 개가 어떤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다발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근섬유 다발 혹은 머슬 파시큘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섬유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파시큘러스가 되는데, 근육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세포는 우리가 이 머슬 파이버가 되는 거죠. 머슬 파이버. 자, 그럼 이 머슬 파이버 하나하나를 한번 머슬 파이버의 특징, 즉 근육 세포의 특징. 이건 즉 머슬 파이버, 세포는 곧 파이버하고 똑같다 그랬죠. 파이버, 머슬 파이버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어, 일단 싱글 뉴로머스큘러 정크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단 하나의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육 세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어, 지금 이게 이제 근육 세포 하나인데 이 세포가 여기에는 우리가 근육은 그냥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죠. 수축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전기 자극이 와야 되는데 이 전기 자극을 우리가 해주는 게 신경섬유죠. 신경섬유가 하나가 와서 지금 이 근육 세포, 머슬 파이버에 이렇게 어, 떤 정크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마지막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근육 세포에는 하나만 온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 신경섬유. 자, 이건 이제 신경섬유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경세포가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신경섬유는 이제 축삭돌기라는 거를 내 가지고 이렇게 파이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섬유 하나는 요 하나의 근육 세포에만 같이 접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섬유는 이제 다른 근육 세포에 이렇게 접해 있고, 또 이 다른 또 다른 그 섬유 가지는 또 다른 근육 세포에 이렇게 접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머슬 파이버 기준으로 보면은 단지 하나의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육세포의 특징 보면은 다이아메타, 지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름이 8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extend the entire length of muscle. 자, 우리가 근육이 이제 만약에 여기 요 뼈에 붙어 있고 이쪽 어딘가에 뼈에 붙어 있으면은 이 근섬유가 이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섬유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근육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다시 그리면은 이쪽 뼈에 붙어 있고 이쪽 뼈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근육 근육이 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는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 끝까지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끊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끝에 붙어 있고 다른 쪽 끝까지 이렇게 간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은 이제 그 파이버의 각 끝은 이제 텐던 파이버와 퓨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슬 그 파이버가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텐돈과 퓨즈돼서 뼈에 실제 붙어 있는 거는 이 텐돈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근육세포의 특징은 이 안에 100개에서 1000개의 근원 섬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근육세포에 여기 무수히 많은 근원 섬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 섬유, 마이오파이브릴이 대략 1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근원 섬유 각각 하나, 이 근원 섬유 하나는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은 1500개의 마이오신과 3000개의 액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래쪽 그림에서 이제 요 마이오파이브릴의 요게 이제 마이오파이브릴인데 요 마이오파이브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있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마이오신이라 그럽니다. 이건 마이오신 여러 개가 모여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신 여러 개가 모여서 이런 필라멘트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 그림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어, 요게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인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여러 개의 마이오신 몰리큘이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거죠. 마이오신은
이쪽에 헤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헤드가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이쪽에 이쪽 부분 어,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 요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라고 그랬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이제 F 액틴 필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요거는 이제 액틴 요 동글동글한 게 하나가 이제 액틴인데 요게 요거 하나가 이제 액틴이죠. 액틴, 액틴인데 이런 액틴이 구슬처럼 이제 쭉 연결돼서 새끼처럼 이렇게 꼬아져 가지고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되는데 이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이오파이브릴 머슬 파이버에는 이제 수많은 마이오파이브릴이 있는데 마이오파이브릴 자체를 보면은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골격근을 흔히 이제 그 횡문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무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슬 셀들을 우리가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하고 환한 부분을 이렇게 밴드를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A 밴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약간 어두운 부분에 좀 큰 밴드가 있는 부분을 이제 A 밴드라고 그러고 여기 환한 부분을 I 밴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A 밴드 우리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H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 밴드가 또 하나 있죠. 여기 H 밴드 지금 요 부분 요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H 밴드. 자 그리고 I 밴드 환한 부분 그 안에 보면은 또 조그만 밴드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G 디스크라고 그럽니다. G 디스크. 자 그래서 이 이제 A 밴드, I 밴드, G 디스크, H 밴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밴드가 되는 거죠. A 밴드. A 밴드인데 A 밴드가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이 부분에 밴드가 있는 이유는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부분하고 여기 액틴이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가운데 H밴드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좀 두툼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밴드 안에는 이제 요 H밴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A밴드 옆에는 이제 여기 I밴드가 있겠죠. I밴드, I밴드. 요 옆엔 다시 A밴드가 이렇게 있죠. A밴드. 자, I밴드는 이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데 그 액틴 필라멘트도 이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붙어 있는 부분이 조금 진하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 G 디스크가 되는 거죠. G 디스크.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머슬 근육 세포 머슬 파이버는 마이오파이브릴로 돼 있고 그 마이오파이브릴은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빛을 비추면은 이제 A 밴드와 I 밴드로
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A밴드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액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좀 하나의 밴드가 어두운 밴드가 있고 또 H 그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가운데 부분이 또 조금 어두운 부분인데 그분이 H 밴드고 그다음에 환한 부분은 I 밴드. I 밴드는 이제 그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데 그 필라멘트가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어둡게 보이는데 거기에 G 디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근육 세포, 근섬유, 골격근 섬유. 우리가 섬유가 바로 이게 셀이라고 그랬죠. 골격근 세포, 머슬 파이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이게 세포죠. 세포 하나인데 자, 이 안에 이제 이런 그 근원섬유가 있죠. 마이오파이브를 아까 우리가 봤죠. 근원섬유. 그래서 마이오파이브를 자, 그런데 이제 마이오파이브릴이 있고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마이오파이브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이 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그랬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A 밴드라고 그랬고 그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I 밴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그 액틴 필라멘트에서 그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접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요 밴드가 있죠. 요 밴드 여기도 있고 요 밴드가 우리가 G 디스크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가운데 이제 여기 또 밴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H 밴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포막을 한번 보면은 세포막이 이제 어, 우리가 음, 여기 이제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세포막 맨 바깥쪽 표면에 있는 막 이것이 이제 세포막인데 그 근육 세포에서는 이것을 사코레마라고 합니다. 사코레마, 사코레마. 자, 아래쪽에 설명 있죠. 사코레마. 이 사코레마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베이젤 라미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이젤 라미나. 자, 그래서 사코레마가 이제 세포막이 되는 거고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층이 우리가 베이젤 라미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막에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이 이제 뚫려 가지고 안쪽으로 튜브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T-튜블이라고 합니다. T-튜블. 어, 이 튜브를 우리가 이제 T-튜블이라고 그러죠. T-튜블.
자, T튜블인데, 그래서 세포막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인베지네이티드 돼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설명해 보면 인베지네이트, 사콜레마로부터, 사콜레마가 세포막인데 세포막으로부터 인베지네이티드 돼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제 T튜블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이오파이브릴의 A 밴드와 I 밴드 사이에 있겠습니다. A 밴드와 I 밴드 사이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T 튜블이 A 밴드와 I 밴드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이오파이브릴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 모양의 이제 이 구조물인데 2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어 다른 세포에서는 우리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그럽니다. 근소포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소포체의 한쪽 부분이 이제 T튜브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게 됩니다. 보면요, 3번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하고 이 T튜브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것이 이제 어, 또 이쪽 반대쪽에도 또 있는 거죠.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의 일부분이, 이 일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터미널 시스턴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의 터미널 시스턴과 이 T튜블이 이제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T 시스템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T 시스템. 자, 그래서 T 시스템은 T 튜블하고 이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의 이제 시스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왼쪽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단면들을 한번 그려보면은 그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포막에서 이렇게 인베지네이티드 돼가지고 어떤 튜블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튜블이 되는데 어 이제 이 세포막 안쪽에는 우리가 마이오파이브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오파이브릴. 있는데 마이오파이브릴을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이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 이제 근소포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의 이 터미널 시스턴하고 이 부분하고 요거 이제 여기도 되고 요 부분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T튜블은 이제 이쪽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T 시스템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마이오파이브릴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ATP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이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의 이 어, 이쪽 터미널 시스턴 양쪽에 하고 요 가운데 T튜블이 이제 모여서 이 트라이어드 T 시스템이 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그림은 이제 뭘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액틴 필라멘트,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요 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액틴 필라멘트인데, 요게 액틴 필라멘트. 요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이쪽 그 어, 이제 이쪽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게 지금 이 액틴 필라멘트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포막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을 시켜주는 단백질이 이제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로 해서 세포막, 이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링, 하나의 닷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콜레마, 근육 근섬유막 혹은 근세포막에 이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근육 세포, 근육 섬유, 머슬 파이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골격근 세포, 이제 결국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을 하게 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축의 시작은 골격근 수축의 시작은 이제 근섬유 신경근 접합부에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머스큘라 정크션 신경근 접합부에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그 접합부에서 이 엔드 프레이트 포텐셜이 어, 종판전이라 그러는데 이 엔드 프레이트 포텐셜이 발생하면서 이제 골격근 수축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판 전이가 이제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근 접합부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머슬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슬은 이제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슬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머슬 하나의 머슬 셀은 하나의 뉴로머스큘라 정크션을 갖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개는 될 수가 없고 어, 이렇게 머슬 셀당 하나의 뉴로머스큘라 정크션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신경 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신경 그 섬유를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신경 섬유가 되는데 신경 섬유를 따라서 활동 전이가 이제 전달돼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돼서 이 활동 전이가 이제 이 신경 섬유를 따라서 너브 터미널 그 말단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이 너브 터미널에 있던 이 베지클, 이 베지클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베지클인데 베지클 이제 베지클인 거죠. 이 베지클이 이제 이 신경 너브 터미널 말단과 이렇게 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퓨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고 나서 열리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베지클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이 베지클 안에 있다가 활동 전이가 이제 오게 되면은 베지클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아세틸콜린은 이제 그 신경전달 물질인데 그것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수용체 중에서 우리가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인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온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온 채널. 이온 채널. 우리가 이온 채널이라는 거는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은 그 채널이 이제 열려서 어떤 이온들을 통과시키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 이제 너브 터미널에서 분비가 되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이 근육세포 근육세포 이건 이제 머슬이죠. 머슬막에 있는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 수용체인데 이것이 열리게 되면은 세포 밖에 우리가 많았던 이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근육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디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안정막전이라는 게 있는데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마이너스 한 80에서 90mV 정도로 이렇게 근육세포 막의 막전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 소디움이 유입되게 되면은 이 디폴라라이즈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 그 디폴라라이즈 됐을 때 이제 이 막전이가 우리가 뭐 마이너스 한 40에서 마이너스 50mV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텐셜의 증가, 이 포텐셜을 우리가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면은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정기적인 활성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활동전이가 되고 활동전이가 이 신경섬유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끝에까지 가는데 그 신경섬유 말단에 있는 베지클을 이제 방출시키는 거죠. 이렇게 베지클을 방출이 아니라 베지클이 이제 그 신경 그 말단 막과 이제 이렇게 어,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지클 안에 있던 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즉 신경 활성이 이제 아세틸콜린 분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분비된 아세틸콜린은 이제 근육세포 막에 있는 니코틴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 수용체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이온 채널인데 이것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열리면은 이제 세포 밖에 있던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육세포 이 막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의 흥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근육세포에서 이제 우리가 종판전이가 유발이 되는 거죠. 종판전이. 자, 그런데 이 종판전이는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엔드 프레이트 포텐셜 전이.
그래서 이 정기적인 성격을 띤 이 종판전이가 어떻게 이제 근육의 수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을 되는 관계를 우리가 흥분 수축 연결이라고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판전이는 이 정기적인 흥분이 되는 거고 근육의 수축은 이제 기계적인 수축이 되는 거죠. 근수축 이것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excitation, contraction, coupling이라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를 많이 줄여가지고 EC coupl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육의 흥분성, 종판전이가 어떻게 실제 기계적인 수축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우리가 흥분 수축 연결 EC 커플링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 근육의 어떤 이제 종판전이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건 이제 근육의 처음에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근육 수축 지금 요 아래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장력이 되겠습니다. 근수축의 힘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위가 이제 장력이 되는 거죠. 이제 장력이 발생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서 실제 힘으로 이제 수축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활동 전압 혹은 이제 종판전이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활동전이가 되는데 이 활동전이가 어떻게 실제 기계적인 수축으로 연결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 커플링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excitation, contraction, 흥분, 수축,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골격근의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격근의 안정막 전이는 우리가 약 대략 마이너스 90mV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골격근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 밖에다 전극을 하나 연결하고 세포 안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 전이차 포텐셜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 눈금이 이렇게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대략 마이너스 90mV로 이제 측정된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은 세포 안하고 세포 밖이 이제 밖이 막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절연이 돼 있는데 그 막과 막과의 어떤 차이가 되는 전위 차이가 90mV 정도 되는데 세포 안이 마이너스 90mV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격근 세포의 안정막 전위는 이제 마이너스 90m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골격근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에서 이제 어떤 종판전이 여기서 이제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이 발생이 된다 그랬죠. 종판전이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 자, 그럼 처음에 안정막 전위는 마이너스 90mV인데 마이너스 90mV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측정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하면은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디폴라라이즈 즉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럼 이것이 이제 뭐 마이너스 50mV, 뭐 마이너스 40mV까지 이렇게 디폴라라이즈 혹은 탈분극 우리말로는 이제 디폴라라이즈 된다라는 것을 이제 탈분극 된다라고 얘기하죠. 탈분극.
이제 탈분극되는 이것을 이제 종판전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종판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탈분극되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런 그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됩니다. 액션 포텐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활동전이가 되는 거죠. 활동전이. 그래서 이 활동전이의 듀레이션, 활동전이가 지속되는 이 시간이 보면은 2에서 4ms 정도 되는 거죠. 2에서 4ms. 자, 그리고 이 활동전이는 막을 따라서 이제 활동전이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이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막을 따라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도라 그러는데 전도. 이 전도 속도가 우리가 약 5m/s, 초당 한 5m 아주 빠르게 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불응기 그 활동 전이의 불응기가 1에서 3ms/s인데, 자, 이 불응기라는 거는 어떤 추가적인 액션 포텐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1에서 3ms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막에서 여기서 이제 발생이 돼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돼서 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데, 그럼 요 같은 위치에서 또 액션 포텐셜이 활동 전이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두 번째 그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려면은 1에서 3ms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3ms 이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불응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 신경이 이제 활성화돼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거기서 이 종판전이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종판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활동전이가 돼서 이 근육세포막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흥분이라는 거죠. 흥분. 그 excitation. 그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흥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러한 흥분 상태가 이제 기계적인 수축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EC 커플링, excitation, contraction coupling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골격근의 우리가 이온 조성을 보면은 소디움이 이제 인트라셀룰라 세포 안에 12 이게 미리몰 단위가 미리몰입니다. 미리몰 퍼 리터 즉 미리몰이 되는 거죠. 12mm이고 세포 밖에 우리가 145mm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골격근 세포에서는 세포 밖에 이 소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거의 10배 이상 더 많죠. 자,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제 이온 채널인데 그것이 열리게 되면은 세포 밖에서 소디움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자, 그 채널이 열렸는데 이제 이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포 밖에는 그 소디움의 농도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145mm몰이고 세포 안은 12mm몰이니까 밖에 그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훨씬 높으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온들도 한번 보면은 포타슘 이온, 칼륨 이온인데 이것은 세포 안이 155, 세포 밖이 4. 자, 그리고 뭐 수소 이온도 있고 클로라이드,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그리고 다른 이제 아니온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정막 전이에서 이 어, 포텐셜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하, 양이온이라든가 음이온의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막을 따라서 이제 안정막 전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이온들이 이제 다 이 각각의 힘들이 그 포텐셜들의 차이가 전부 합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안정막전이 마이너스 90mV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근육 세포가 이제 흥분되기 전에는 마이너스 90mV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이제 이 니코틴의 아세틸콜린 이온 그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종판전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곧이어서 그 활동전이를 만들어내서 그 근육세포막으로 그 활동전이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 흥분 상태가 이제 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익사이테이션, 지금까지 이제 익사이테이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종판전이의 발생, 그리고 활동전이의 발생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이 이제 근육의 수축, 컨트랙션으로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에 이제 그 세포막이 있는데, 막이 그 근육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와서 우리가 T튜브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것이 이제 T튜브이 되는 거죠. 이게 T튜브. 자, 그래서 세포막이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튜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T튜브 안쪽, 이 안쪽은 세포 밖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 밖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쪽에 파랗게 보이는 쪽이 이제 세포 밖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튜브의 안쪽.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포 안이 되는 거죠. 세포 안. 이게 안이고 이거는 세포 밖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이제 이 근육 세포막에서 발생이 돼서 이렇게 어, 막을 따라서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어, 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우리가 L 타입 칼슘 채널이라는 게 이 T튜브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칼슘 채널, 이 L 타입 칼슘 채널이라는 거는 탈분극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탈분극. 그래서 활동전이가 이제 이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L 타입 칼슘 채널을 열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림에서 이것이 이제 L 타입 칼슘 채널인데 이 탈분극에 의해서 이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채널이 열리면은 이 세포 밖에 있던 칼슘이 이건 칼슘 채널이니까 칼슘이 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에 그림에 보면은 어, 멤브레인 디폴라라이제이션, 탈분극, 탈분극이 오픈 더 L 타입 칼슘 채널 이렇게 돼 있죠. 칼슘 채널을 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칼슘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칼슘에 의해서 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이게 이제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이 막에 우리가 칼슘 릴리즈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슘 릴리즈 채널. 흔히 이제 라이아노딘 리셉터라고 하죠. 라이아노딘 리셉터. 이 라이아노딘 리셉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아노딘 수용체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는 이 칼슘 농도가 상당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여기 이제 칼슘이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 칼슘 릴리즈 채널 혹은 라이아노딘 수용체를 통해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 있다가 세포 안에 세포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과정이 있는데 이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그 열리는 과정에 열리는 그 힘에 의해서 채널이 열리니까 그 이제 구조적으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형이 이 라이아노딘 수용체, 칼슘 릴리즈 채널을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L타입 칼슘 채널하고 칼슘 릴리즈 채널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 위에 붙어 있는 어, 칼슘 릴리즈 채널도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 있던 이 칼슘이 또 이 칼슘 릴리즈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세포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이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면은 그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질 안으로 들어간 칼슘에 의해서 이 칼슘 릴리즈 채널이 오픈되는 경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L타입 칼슘 채널이 오픈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붙어 있던 그 칼슘 릴리즈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결국은 세포질 안에 이 칼슘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세포질 안에 칼슘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를 한번 보면은 이 탈분국, 멤브레인 탈분국까지는 이제 흥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익사이테이션. 자, 흥분되는 과정이 아직 수축으로는 연결이 안 됐는데 이,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어, 이 세포질 안에 칼슘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한다. 자, 그래서 멤브레인 디폴라라이제이션, 탈분국이 이제 그 L타입 칼슘 채널 그리고 칼슘 릴리즈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에 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칼슘이 어떻게 수축을 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제 칼슘이 세포질 그 근육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지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오신,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로포마이오신은 이제 트로포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칼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트로포마이오신이 이 액틴과 마이오신 헤드가 이 결합할 수 있는,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이 액틴 부분을 이렇게 블락을 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자, 막고 있는데 이제 이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칼슘이 지금 이 트로포닌의 C라는 부분에 이제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트로포닌 C에 칼슘이 이제 결합한다는 거죠. 칼슘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이 어떤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이 트로포마이오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액틴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오신 헤드가 여기 결합하게 되고, 이 마이오신 헤드는 이제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헤드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지금 헤드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다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액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이제 칼슘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칼슘이 트로포닌 C에 결합하게 되고, 그리고 트로포닌 C에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 트로포마이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그 액틴에 있는 그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게 되면은 마이오신 헤드가 이제 거기에 결합하게 되고, 그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하면 마이오신 헤드에서 또 ATP를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힘으로 이 액틴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끌려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칼슘,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증가해서 이제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결합돼서 액틴이 이제 끌려오면서 우리가 그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션의 과정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라고도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일단 최초 시작은 이제 여기 칼슘이 이제 트로포닌 C에 결합하면서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트로포마이오신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액틴에 있는 그 이제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된다 그랬죠. 이 어떤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이 마이오신 헤드가 이 액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마이오신 헤드에는 우리가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있는데 이 포스페이트가 이제 릴리즈 되면서 이 마이오신 헤드가 이제 굽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 거죠. 굽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파워 스트로크라고 그러는 거죠. 파워 스트로크. 그래서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액틴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ADP가 릴리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워 스트로크가 끝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ATP가 다시 여기에 이제 이 마이오신 헤드에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액틴하고 마이오신 헤드가 어, 이제 컴플렉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던 게 디소시에이션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제 어, 떨어지고 다는 거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 ATP에서 가수 분해되면서 이제 그 포스페이트가 이 마이오신 헤드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 파워 스트로크로 인해서 이렇게 굽어졌던 마이오신 헤드가 다시 이렇게 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칼슘이
이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오신이 그 마이오신 헤드가 붙을 수 있는 그 액틴 부분을 이제 해서 비켜나게 되면은 액틴이 마이오신 헤드하고 다시 결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럼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고, 다음에 다시 ATP가 붙으면은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붙어 있던 게 떨어지게 되고, 다시 이제 ATP가 붙으면서 ATP가 붙으면서 이제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떨어지게 되고, 어, 이제 ATP가 가수분해되면서 포스페이트가 마이오신 헤드에 붙게 되면은 이제 파워 스트로크로 인해서 고파졌던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지금 여기 과정이 이제 칼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어, 근육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증가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기계적인 힘, 컨트랙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그 흥분 단계에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제 종판전이가 발생이 되고, 어,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되고, 이제 그것이 T튜블 혹은 근육세포막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면, T튜블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L타입 칼슘 채널이 오픈되게 되고, 우리가 어, 사코플라즘 레티큘럼 막에 있던 또 칼슘 릴리즈 채널이 오픈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질 안에 이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런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컨트랙션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이시 커플링이 되는 거죠. 이시 커플링. 그래서 정기적인 흥분이 기계적인 수축으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 수축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슘 세포질 안에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근육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그 칼슘을 제거하게 되면은 골격근 이완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슘이 이제 세포질 안에 이제 많아졌는데, 이 칼슘 세포질 안에 많아진 칼슘을 제거하는 과정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거나, 이제 아까 흘러 그 수축 과정에서 나왔던 유리돼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즉 사코플라즘 레티큘럼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마이너한 그 과정이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세포질 안으로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이저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 밖으로 이제 퍼내는 과정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 그리고 이 칼슘 펌프가 이 두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는 이제 칼슘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소디움을 이제 들여보내는 이 경우가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칼슘 펌프는 이제 칼슘을 이제 수소이온과 교환하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퍼내는데, 이때는 이제 ATP가 이렇게 요구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칼슘을 퍼내서 골격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 그리고 칼슘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칼슘 ATPase라고 해서 이제 PMCA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또 다른 칼슘 펌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칼슘 펌프인데, 이 칼슘 펌프를 이용해서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으로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이 칼슘 펌프도 우리가 ATP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교환하면서 칼슘을 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칼슘 펌프를 우리가 사코플라스믹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 존재하는 칼슘 ATPa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칼슘 펌프, 이 칼슘 펌프에 의해서 이제 칼슘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세포질 안에 칼슘 농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골격근 이완이 이제 수축됐던 근육이 이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서 이제 들어온 칼슘을 좀 더 많이 이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 칼슘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틴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칼레티큘린, 칼시코스트린 뭐 이런 단백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 들어온 칼슘과 결합함으로 해서 더 많은 칼슘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 그리고 칼슘 펌프,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 펌프, 그리고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막에 존재하는 칼슘 펌프에 의해서 세포질 안에 칼슘 이온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골격근 이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